네,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어린이들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어가족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진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동심의 이면에는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미국의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문위원인 전세준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당초 오늘 예정됐던 첫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측에서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에 그 소 제기를 할 때 금액을 속가라고 하는데요. 그 손해배상 금액을 좀 너무 작게 잡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더 잘 산정을 해서 큰 금액으로 다시 소제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는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설 직후에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데 이번 소송의 쟁점 결국에는 표절이냐 아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 미국에 먼저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자기 노래를 지금 한국에 있는 업체가 이제 그대로 베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한국에 있는 업체는 이 노래는 뭐 미국의 구전 동요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새롭게 만든 것이지 그 미국 작곡가의 노래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구전 동요를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스터디 측에서는 구전 동요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을 했다 이런 것이고 로버트 쪽 입장은 아니다. 내가 재구성해낸 나의 2차 저작물을 스마트 스터디 측에서 표절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말씀하시죠. 그 원 저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건 쟁점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한국 업체가 그 미국에 있는 그 노래를 가지고 또 다시 재생산했다라면 원 저작물이 미국 그 작곡가의 노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원 저작물을 미국 작곡가의 노래가 아닌 미국 구전 동요라고 한다면 그 구전 동요는 이미 저작권 기간이 만료가 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원 저작물이 뭘로 특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침해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사하다고 해서 사실 모두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예전에는 뭐 몇 음절 이상 유사하면은 표절이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들었을 때에 얼마나 비슷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매우 주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원고 측에서 뭐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이런 데다 감정 신청을 하고요.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보고 다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제 들어보면 스마트 스터디의 상어 가족 그리고 이제 로버트 측의 베이비 샤크가 들어보면 비슷하긴 한데 또 구전 동요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로버트 측의 노래 자체도 2차 저작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2차적 저작물로 일단 보호를 받으려면 그 원 저작물하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유사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새로운 어떤 수정, 뭐 증감 이런 것들을 가해서 일단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됐을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 동요보다 뭔가 새로운 창작성이 없으면 그 미국 저작자의 그 음악 자체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로 이제 그게 로버트 측이 승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로버트 측의 그런 동요가 2차 저작물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얼마나 이제 상어 가족과 로버트 측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유사한지 그거를 가려보는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송을 제기한 조니오니 측에서 지금 손해배상 금액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조니오니 측의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날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산정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침해한 쪽에서 이 침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내지는 저쪽 그 미국 저작권자 쪽에서 자기가 이거를 원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통상 이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예. 저작권 소송에서는 그 두 가지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만약에 그 미국 저작권자가 라이센싱 계약을 다른 곳에서 체결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가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보통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예.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입증이 안 된 경우에 그냥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패소 이게 아니라 법원에서 재량껏 뭐 몇 천만 원 배상해라, 뭐 몇백만 원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